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또 6월 달에 있었던 테마들도 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많았는데 신규 상장 종목으로도 수익을 봤었단 말이죠. 아, 맞습니다. 특히나 또 6월 달 보면 신규 상장이 의외로 잘 올랐었어요. 네. 또 우리 수익률에서도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약간 생각을 했더니 네. 매수가가 한 14,450원, 매도가는 네. 16,500원으로 좀 짧게 수익을 보긴 했지만 네.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신규 상장을 들어가지? 네. 그렇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상장에 좀 상승률이 나왔던 것만큼 7월 달에도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신재생이래. 그 신규 신규 상장? 상장. 네. 좀 헷갈리네요. 같은 신시다 보니까. 네. 자, 신규 상장 관련돼서 예전에 디톡스탑 방송에서 제가 지송 앵커님한테 말했을 때 네. 신규 상장 종목도 테마를 이룰 수 있나요?라고 네. 저한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이 테마를 이루려면 제가 조건부가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 플레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뭐 신라섬유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종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종목 대부분 다 품절주라는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테마를 이뤘던 거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쓰고 네. 품절주라고 읽습니다. 품절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품절주라는 거는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적은 지분율 자체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자리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7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네.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300억 정도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위로 아래로 올리기에는 되게 쉽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왜 신규 상장 종목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치냐면은 과거 2021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공모가가 보통 뭐 따블 이상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보게 된다라면은 신규 자체 투자 자체가 IP 시장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 자체도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 버블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식 자체를 띠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청담 글로벌 차트를 잠깐 봤더니요. 네. 우리가 딱 매수 들어갔는데 뭐 그 다음부터 쭉쭉쭉 매도한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네.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와 있는 차트가 없다 보니까 좀 차트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게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네. 상장 종목을 공략하지만 오랫동안 끌고 가기보다는 결국에는 폭탄 넘기기 식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네. 여러분들이 시장에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도 매매 난이도를 봤었을 때 높은 난이도인데 내가 풀 수가 없다라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풀 수 있는 시장이 공략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면 진입하셔도 되는데 네. 그 관련된 코티 사항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관련돼서 수익 자체가 나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상장에 대한 좀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요. 네. 또 이전에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같은 네. 그런 업종들도 강하긴 했었거든요. 네. 좀 오른다면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의 악재가 언제 터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제일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가 주로 이루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약세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반면 네. 2차 전지만 주로적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적인 박스권 형식으로 진행됐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렇게 박스권 형식으로 1년 내내 지금 뭐 6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 형식으로 기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안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빠졌더라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봤을 때도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첨보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 작년 6월 달부터 지수가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좀 올라갔습니다. 우상향인데 최근 들어서 약세가 되었던 것은 이전치의 반도체가 받았던 그런 데미지들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받다 보니까 네. 급락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죠. 세게. 네. 그렇다 보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 과도하게 낙폭이 된다. 반도체 섹터도 과도하게 낙폭이 된다라면은 그 정도로 반발할 수 있는 급 엑셀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발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언제 공략을 할까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에서 했던 리스크들이 해소가 될 때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네. 그러면 일단 뭐 2차 전지 앞으로 뭐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게 나은 방법일까요? 결국에는 급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해주지만 네.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걸 장애물 앞에 둔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또 이 친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엑셀을 밟았다가 이런 형식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다시 또 엑셀을 강하게 밟게 되면은 이 친구가 거래가 가까워질 테고 그럼 다시 또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하는 건데 지금 속도 조절 첫 번째 단계다 보니까 엑셀을 강하게 밟을 것이며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반등도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점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는 것이 모든 증시 상황에서 악재 중에서 제일 최고봉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플레이하면 되는데 지금 전날 발표됐던 지표들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표들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미국에 발표했던 뭐 PC 지표라든지 이런 물가 지표들이나 아니면 뭐 경기 고용 관련된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말했던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경기 침체라는 거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멀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센티멘털, 시장들의 투심 자체만 해소가 된다라면은 일단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점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선물과 옵션 시장부터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현물 시장이 움직이고 그리고 원화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스타트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매수 못 잡습니다. 네. 항상 올라가게 되면은 공포에 젖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던지게 됩니다. 네, 다 팔아야죠. 이런 것들만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엑셀을 밟았을 때 어디까지 가요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달 뒤, 두 달 뒤에 하실 텐데 그 질문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이 상방 가이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나오게 된 가이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 언제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노란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그랬던 논리들이나 매크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제포 전문가님의 이 발빠른 인사이트 능력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휘청휘청 하시겠죠.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를 생각해 본다면 급락이 나왔던 시장에서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치거나 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은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간파력으로 수익을 좀 점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제포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그 제포 전문가님의 그 네.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그 뭐였죠? 뭐라고요? 제프는 수익은 점프, 네. 수익은 점프, 네, 주식은 수익은 점프, 제프. 주식은 제프. 네. 맞습니다. 자, 네. 수익을 점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요. 여러분들 계좌도 좀 빨간색으로 인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고요. 받는 사람에서 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네.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 하나 나갈 거고 원전 관련해서도 종목 하나 이제 방송 끝나고 알려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전 관련해서도 수익을 많이 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3월 달에 원전 관련돼서도 제가 종목상으로는 뭐 네. 일진파워라든지 일진파 우리기술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기술이라든지 네. 대부분의 종목들을 많이 이제 원전주도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이드 잡아드렸을 때 지금도 괜찮다. 네. 다음 주도 괜찮다. 그때도 잡아라. 지금 마지막이다. 네.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상승 출발 자체가 한번 고삐 풀리게 되면은 네. 쫙쫙쫙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딱 저번 달이나 한 4월 달, 3월 달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와이어블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은 네. 사실 PD님도 그렇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말씀하시라고 너무 자주 가져왔으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따라들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종목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 바닥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들어갈 건지 신재생 업종을 들어갈 건지 그 업종 중에서도 태양열 들어갈지 풍력 들어갈지 원전 들어갈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떤 게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 오늘 사실 수익률 리뷰를 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무상증자 권리라.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노란톡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맞습니다. 네, 이거 잠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매수가 보시면 지금 15,700원 적혀 있는데 밑에 7,850원이라는 것도 적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매도가가 13,000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리송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또 수익률은 65%고 네. 여기에 대한 주린이 분들을 위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거 무상증자를 받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자라면 처음에 2배수로 받는 거다 보니 마이너스 50%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무상증자 물량은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0원으로 시작됐던 거고 매도가를 설정하게 되면 그거대로 차익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CS 베어링을 공략했던 시점 자체가 여기 라인이었고 네.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이쪽 라인이었고 이쪽 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5월 달에 현재 매도 시점 자체는 13,000원 근처다 보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3,000원 그쪽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에서의 고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이전치에서 상한가를 한번 말아 올렸었는데 네. 그 다음날 기준으로 시가를 좀 갭을 크게 띄웠었더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그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테마주 자체가 좀 많이 낙폭과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노란톡방에서 CS 배열이라는 종목 자체를 좀 더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무상증자 들어오거나 나중에 좀 더 과대 낙폭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노려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두 개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좀 마이너스가 50%였긴 하지만 나중에 들어올 종목 수익률까지 합하면 65%가 되는 거였군요. 제가 네. 톡방을 봤더니 네.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냥 네.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S에너지도 상승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우리 수익률은 한 16% 정도 됐었습니다.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그리고 매도가는 5,500원에서 굉장히 알맞게 수익 청산하고 딱 나왔는데 네. 이 S에너지도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지금 태양열 종목 중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종목이 바로 S에너지였습니다. 제가 공략했던 시점 자체는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공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도 제가 목표가를 5,500원을 잡았습니다. 5,500원 잡았던 이유는 뭐 제가 정거장 매매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정거장 매매가 어떤 형식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정거장 매매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다음날 기준 상한가를 다 먹진 못했지만 네. 목표가 기준으로 5,500원 잡았을 때도 수익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네요. 그렇다 보니까 며칠 뒤에 되다 보니까 이런 스윙적인 전략 자체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매크로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크로 지식을 당장에 뭐 어떻게 능력치를 올리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노란톡방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도움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장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CS형 베어링과 S에너지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시간이 네.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종목을 줄까 말까 좀 망설이셨는데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내가 맞습니다. 정말 괜찮은 종목 하나 건지고 싶거든요. 네. 자, 종목 아까 태양열 관련된 거 좀 유심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에 대한 힌트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태양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잘 간 친구들도 있지만
빠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빠진 친구들. 빠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빠진 친구들, 특히나 제가 뭐 잠깐 아까 전에 네. 너무 이렇게 하면 공격적인 힌트를 드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전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아, 우리 수익률표상에 있는. 그쵸. 네. 공략했던 종목인데 그 종목 자체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다 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재공략이 가능한 시점이고 그 매수가 근처 내에서 보게 된다면은 손절가도 굉장히 짧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로 볼 수 있는 익절가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에 대한 시장 자체 섹터가 결국에는 갈 수 있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략 종목 같은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충분히 힌트를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좀 상승분 나왔던 것에 비해서 좀 낙폭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온 걸까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기준치로 보게 된다라면은 한 30% 정도? 30%? 네, 거의 한가 정도 한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종목이 30% 낙폭이 나왔다. 이런 매수 가능한 타이밍일까요? 사실 보통 이게 좀 경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보통 주도주 테마 자체는 고점 대비 한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도주가 아닌 이제 뭐 네. 2등주나 3등주의 테마주 자체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하한가를 맞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핫다라는 그 아. 하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한가 심리가 갔을 있네요. 때 상따 기준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 때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시장 자체의 조정 자체가 얼마 정도 갈 것이냐가 지금 시장에서 주된 관점인데 특정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장 레벨 자체가 지금이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모아가는 개념으로다가 앞으로의 신재생 테마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기는 좀 더 이런 종목들이 관련돼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에서도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태양열 관련인데 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등주, 3등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열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주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네, 요 정도 힌트 얻어봤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종목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태양열 관련된 거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낙폭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수가 부근이 지금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에 올라갔을 때도 이 부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옆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